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상반기 내 착공을 앞두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 지역 건설업계와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1994년부터 시작한 공론화 과정에서 타당성이 이미 입증됐으며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가 총 사업비 2조 579억 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 지역 건설업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9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 지회 등 지역 건설단체 관계자 등과 명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상생발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사업계획 승인과 총 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1단계 우선 시공 구간부터 착공합니다. 이 구간은 서구 운천저수지에서 서구 문화센터 사거리까지 2.89km 구간입니다. 초대형 새만금에서 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발주를 앞두면서 지역 건설업계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가 대형 건설업체들의 잔치상이 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공사는 도급 금액이 총 2조 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 건설업체에 해당되는 공사 구간은 전주 원당에서 완주 구의의 5.4km 구간과 전주 색장에서 완주 상강까지의 3.9km 구간으로 모두 합해 5천억 원대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가 타 지역 대형 건설 업체들의 잔치상이 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 대형 건설 업체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에는 영세한 건설 업체가 많은 전북 지역 건설 업체가 열세하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에 실시되는 사업은 지역 건설업체 우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는 전체 노선이 새만금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새만금 특별법 고시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우대 기준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업체 우대 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이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나 새만금 동서 이측과 연결되는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새만금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새만금 우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융복합 콘텐츠 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창업과 육성을 담당할 전담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29일 경기 서부 융복합 지원센터에서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부 문화창조허브는 판교, 광교, 경기 북부에 이어 네 번째로 융복합 콘텐츠 산업 분야에 특화된 창업 지원 시설입니다. 경기 서부 융복합 지원센터 5개 층 가운데 4개 층에는 네트워킹 및 전시를 위한 다목적 홀과 코워킹, 지원 사무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1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1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비혼과 만혼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각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작년 1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인 2만 7천 명에 불과 2015년 12월 이후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25,400건에서 24,600건으로 3.1%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비혼, 만혼, 딩크족의 증가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둘째 자녀부터 지급했던 출산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대책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기 여주와 전북 남원, 충북 괴산은 셋째 출산 시 1,000만 원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높이는 게 아닌 근본적인 출산 장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대구 음식 홍보와 맛집 발굴을 책임질 대구 식객단 70명이 29일 대구시청에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대구 식객단은 지난해 식객단원 중 활동 실적이 탁월한 31명을 우선 선발하고 신규 선발 39명은 공모를 통해 선발했습니다. 이번 대구 식객단의 성별 구성은 남자가 18명, 여자가 52명으로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20대에서 60대까지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앞으로 대구 식객단은 대구 음식 홍보와 맛집 발굴은 물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대구 음식 홍보대사로서 올해 연말까지 활동합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 이지스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주 실내체육관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안정성 검사에서 C등급을 받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실내 체육관을 리모델링하려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전주시는 노후화된 실내 체육관을 국비 확보를 통해 관람석을 늘리고 부대 시설 등을 개선하는 증개축 사업 계획을 올렸으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신축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증개축이 어렵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해서 전주 실내체육관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에 따른 우려가 있었습니다. 관람석 확장을 비롯한 개선 요구도 뒤따랐습니다. 이곳은 프로농구팀 전주 KCC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대해 농구팬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점점 악화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취업준비생과 창업준비생 등 150명이 모인 가운데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취업준비의 어려움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의견을 올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북 익산의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으로 각광받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 흥행을 이끌었던 신과 함께 촬영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익산 교도소 세트장이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영화 세트장인 전북 익산의 교도소 세트장이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장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홍보와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세트장인 교도소 세트장은 지난 2005년 익산시가 폐교된 성당초등학교 남성분교를 영화 세트장으로 건립, 지강원 사건을 다룬 영화 홀리데이를 촬영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 2015년 34,220명, 2016년 26,049명, 지난해 102,926명으로 전년 대비 395% 한 해 동안 4배의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객이 직접 막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법정도 만들어서 관광객이 직접 범복을 입고 법관이 되어보는 체험 시간을 마련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상연 중인 드라마 2판, 4판, 의문의 1승을 비롯해 신과 함께 등 지난해 총 16편의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됐고 세트장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총 25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세트장 하루 요금은 200만 원으로 지난 2015년 3,100만 원, 2016년 6,600만 원, 2017년 5,5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관람용 막루, 학교 동네 소법정, 소장실 세트장을 설치하고 세트장 바닥을 보강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내달부터 운행이 개시되는 익산 순환형 시티투어 코스에 교도소 세트장을 경유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세종소방서가 재난에 대비해 공동주택이나 복합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장치가 설치된 경우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서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세종소방서는 미설치된 공동주택 4개소와 복합 건축물 21개소에 대해 설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29일 부천시 규제혁파 추진단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수도권 규제 및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날 발족식에서는 수도권 규제와 기업, 일자리 규제 담당 과장의 규제 혁파 목표 및 계획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매월 2회 규제 혁파 대책 보고회 개최 등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북 정읍시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정읍시보건소는 내달 2일까지 공공의료기관 44개소 등 총 91개소 자동 심장 충격기 점검을 추진하는데요. 이번 점검에서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장비 관리자 사용법 교육 등도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